낮은 가격에 이렇게 써낸 사람부터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가격 쓴 사람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측을 해가지고 써야 된 것인데 예정가가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전부 응찰해서 낙찰이 되지 않죠. 않게 되면 시장 경제에 효과가 전혀 없다. 물량이 중요한 것이지 방식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요. 현장에 거래되는 가격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정을 좀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지난해 벼농사가 풍년이었죠. 그런데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격리제를 시행했지만 늦어진 공매 시기와 최저가 입찰이라는 방식 때문에 쌀값이 더 떨어져 농민들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쌀 가격 안정화 대책은 무엇인지 송춘호 전북대학교 식품유통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다른 지역은 풍년이었는데 전북 지역은 조금 상황이 달랐죠. 전북 지역 작황 상태는 좀 어땠나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10월 15일에 전국 쌀 생산량을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작년도에 시바르당이요. 흔히 그 농가에서는 300평이라고 하는데요. 시바르당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530kg였는데요. 전라북도는 517kg로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평년 같으면 537kg 정도 나오는데 작년도는 약간 흉년이었고요. 더구나 8월달, 9월달에 걸쳐서 전라북도 지방에 특히 도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는데요. 전라북도 쌀 재배 면적의 42%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쌀 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고 병해충에 의한 피해 이중도를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지난해 이제 벼농사가 풍년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쌀 시장 격리제를 도입을 해서 쌀 가격 안정 장치를 마련을 했는데 이게 좀 어떤 대책인지 좀 간단히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2020년도에 쌀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양곡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5년부터 직불제라고 해가지고요. 변동직불제, 고정직불제 두 가지 축을 해가지고 쌀가격을 지지해왔었는데요. 작년도에 쌀 직불제를 개편해가지고 특히 변동직불제를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그 대안으로 쌀 가격이 하락 시에는 시장에서 그 초과된 물량만큼 격리하겠다는 이러한 시장 격리 제도를 도입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 격리 제도 도입은 되어졌는데 할 수 있다고 의무 조항으로 돼 있어가지고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양곡관리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기획재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협의 과정 같은 게 의해서 상당히 지연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행이 되긴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나 봅니다. 농민들 불만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서 3%를 초과하거나 전년도 가격에 비해서 5% 정도 하락했을 때는 시장 격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이미 11월 15일 날 전국적으로 9.8%가 증수가 되면서 약 27만 톤이 과잉되는 걸로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기를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학기에 이거 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수학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공매 방식이 역공매라는 다소 생소한 그런 내용인데요. 정부가 예정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데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낮게 제출한 출하자한테 낙찰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곡관리법에 10월 15일에 이러한 대책을 발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고 이러한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네. 또 하나 보면 2021년산 시장 격리곡 입찰 결과를 보면 전북 평균 낙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라북도의 주 품종은 신동진인데요. 신동진의 지금 시장 가격은 산지 가격이 약 6만 6천 원 선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낙찰가 전국 평균 낙찰가는 6만 3,763원입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그래도 전국에서는 가장 높은 6만 4,010원이라는 가격에 결정됐다는데요. 이 부분은 그 내용으로 보면 전라북도 예정량의 약 57% 정도밖에 낙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신동지는 가격이 높은데 이번에 그 수매하면서는 혼합곡인가 단일 품종인가 구별하지 않고요. 혼합곡도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입찰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특히 고창 지역에서 혼합곡이 많아가지고 가격을 정부 예정 가격에 잘 맞춘 부분이 일정 부분 이렇게 응찰되게끔 되어진 결과입니다. 예. 또 역공매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또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전남의 그 사삼식 의원이라는 분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의원분들도 몇 분이 같이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요. 양곡관리법 16조 사항과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상황이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게 3%를 초과하거나 생산량이 초과되거나 가격이 5% 이하 하락했을 경우에는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규정을 강제 조항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으로 개정안을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앞서 이제 오늘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처음 시작됐다고 했는데 대선 후보들도 이 쌀 시장 격리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내놨었잖아요. 어떤 내용들 좀 내놨었나요?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27만 톤을 격리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대표는 30만 톤을 격리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면 쌀 산업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보다는 상당히 그 내용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격리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하면 올해 대책도 가능한 부분이고 다음 해도 대책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요. 그다음에 시장 격리제라는 것은 반드시 생산 조정제와 직불제를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시장 격리제에 따른 농가에 대해서 직불제 더 지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 조정이 가능한 여기 응한 농가에 이런 정책 지원금이 지원되는 게 연동이 돼야 되는데 여러 정책들이 제각기 지금 발휘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선심성으로 사주겠다 하는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교수님 생각하시는 장기적인 쌀값 안정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쌀은 수십 년 동안 과잉김이거든요. 그다음에 전체 농가의 약 45% 정도가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과 직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산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근데 지금 생산량에 대한 통계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소비량에 대한 통계는 상당히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통계를 명확히 해야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조정제, 직불제 이러한 부분을 연동시킴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제고를 시켜야 됩니다. 예. 쌀값은 떨어졌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체감을 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 1년 전에 비해서는 소비자 가격이 12.6%나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kg에 5만 600원밖에 가지 않는 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그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경향이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프리미엄 쌀 매출 비중이 약 30%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가쌀, 저가쌀이 혼재가 돼 있는데 시장에 가다 보면 고가쌀은 눈에 들어오는데 저가쌀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체감하는데 좀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